예, 플로우를 처음부터 도입하기보다 그 플로우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단계 거쳐가야 될 게 있는데 그 제목이 소위 인티그럴 커브라는 건데요. 뭐 이게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전자기를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 예, 예컨대 뭐그 점전화가 하나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전기장을 그림으로 그린 거를 뭐 그려보기도 하고 남이 그려놓은 걸 보기도 했죠. 그러면은 이제 전기장 개념을 배웠으면은 그 전기장에 해당되는 화살표들을 잔뜩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화살표들을 적당히 이어가지고 예, 점전화에서 뻗어나가는 선들을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을 그려놓은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뭐 비슷한 식으로 예컨대 양전화 하나, 음전화 하나 절대값은 같은 거를 옆에다 놓으면 예, 여러분들 전자기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전자기장이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머릿속으로 상상이 될 거고 그 상황에서도 예, 양전화에서 시작해서 음전화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? 예. 예. 플러스 전화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하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략 제가 그림 실력이 그저 그래서 잘 그릴 수는 없지만 예.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린 거를 전자계책에서 본 적이 있죠.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공간상의 각 점에 정의된 전기장이 예, 잘 정의된 수학적인 개념이 이거고 저 선은 그 전자기 그러니까 전기장 벡터랑 밀접한 연결이 있긴 있지만 직선 또는 곡선이 그 자체가 전기장인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예. 그거를 꼭 전기장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벡터 필드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과정을 인티그럴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매니폴드 위에 x라는 벡터 필드가 깔려 있다고 치자고요. 뭐 일반적으로 이제 휘어진 시공간일 수 있는 건데, 예.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예시로 든 전자기 경우처럼 저런 벡터 필드로부터 소위 뭐 물리학자들이 플럭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커브들을 구축을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. 예, 직관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벡터들이 쭉 퍼져 있으면 벡터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커브를 만드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조금 저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예. 커브가 있으면 커브의 접선 벡터라는 거를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미분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예. 커브를 잘 구축을 해서 저 커브의 접선 벡터가 원래 깔려 있던 저 x 벡터 필드랑 x 벡터 필드의 벡터랑 일치하도록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면 될 거예요. 이걸 수식으로 쓰면 상당히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데 좌변에 있는 건 예, 이 dt분의 dx는 일반적으로 커브가 있을 때 커브의 접선 벡터를 계산하는 방식이고요. 우변은 예, 원래부터 깔려 있던 저 대문자 x 벡터 필드의 그 점에서의 값입니다. 그래서 요 t라는 거는 그냥 저 커브를 파라미터라이즈하는 파라미터고요. 뭐 그 이상의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. 그래서 이 t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미분 방정식이고요. 그래서 소문자 xa가 미분 방정식에서 그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, 그래서 n 차원 매니폴드 위에서 문제를 풀면 이제 n 개의 함수가 서로 커플된 1차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되는 거고요. 예. 그러면 미분이 하나니까 이니셜 컨디션을 각 함수마다 하나씩 주면 되겠죠. 그래서 예. 각 코디네이트별로 이니셜 컨디션을 저 x 밑에 아래첨자로 동그라미 있는 거 그냥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. 예. 그러면 저렇게 하면 문제가 셋업이 끝나고요. 그래서 저 미분 방정식을 잘 풀면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나올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이 적당히 주어진 1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유니크하다는 거는 뭐 미분 방정식에 관한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고요. 저는 그냥 믿고 따라가기로 하고 우리가 그
미분기화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주의해야 될 게, 예, 지금 우리가 셋업한 이 방정식, 미분 방정식이 어느 특정 코디네이트에서만 잘 성립하고 뭐 다른 코디네이트로 옮겨가면 모양이 바뀌거나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어느 코디네이트에서나 똑같이 잘 정의된다는 게 중요한데요. 예,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예, 좌변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코디네이트를 바꿨을 때, 근데 x 틸다라는 코디네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, 예, 역시 늘 쓰듯이, 예,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. 예, 반면에 저 x 틸다라는 놈은, 그러니까 xa라는 놈은 역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 필드가 어떻게 트랜스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, 어, 잠시만요. 그래서 베이시스 벡터까지 도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, 이게 x 틸다 b에, 예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사실을 조합을 하면 이, 예, 틸다 없는 좌표계에서 이 식이 성립했을 때 틸다 있는 좌표계에서도 같은 형태를 띤 방정식이 그대로 잘 성립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형태가 같은 거지 물론 그 구체적인 값들은 좌표계에 따라 다르죠. 하지만 요 똑같은 좌코비안 가지고 양쪽 좌표계에서의 저 함수 값들을 내지는 그 미분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번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, 예, 실제로 그 담고 있는 양쪽 좌표계에서 방정식들이 담고 있는 정보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강조해야 될 포인트는 이 지금 방정식을 셋업을 했을 때 방정식에 어딜 봐도 매트릭이 안 들어와요. 예. 또, 예, 매트릭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커넥션도 안 들어옵니다. 예,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매트릭이랑 커넥션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적어도 오늘 요 얘기하는 거의 전반부에는 매트릭도 안 들어오고 커넥션도 안 들어와요. 나중에 들어오는 대목이 나올 텐데, 예, 그때까지는 이 인티그럴 커브 및 플로우의 정의에 매트릭과 커넥션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둡시다.